채권자 취소권 이제 좀 어려운데 잘 빨리 집중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채권자 취소권이 되려면 피보존 권리가 존재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사회 행위여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이 사회 행위. 그럼 사회 행위라는 게 뭔가? 1번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 행위가 책임 재산을 감수하거나 심화시켜야 된다.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감소를 심화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행위야. 네. 당초 책임 재산 가치가 없는 경우는 사회 행위가 아니다. 응? 네. 이해되냐? 네. 네. 근데 이거 이해되면 천재인데.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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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네. 잠시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줘봐 아니. 채무자는 사회 행위시 사실심 변론 정률시까지 무자르게 좋아. 네. 네. 2번 설명해봐. 네. 나와서요? 나왔으니까. 네. 자, 못하면 이제 짝대기 하는지 알지? 네. 네. 근데 이거 2번 첫 번째 단어 뭐라 써져 있는 거예요? 뭐 이해된다며. 아, 당초, 이거- 당초. 해당초에 어. 여기 이거 그대까지 그려야 되나 싶긴 한데 당해. 설명을 드리자면 있고 여기 뭐 병이 있으면은 뭐 이제 여기서 얘가 책임 재산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이 사람한테 증여했다고 해도 이 땅을 갚아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책임 재산 그러니까 이게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만 이제 채권을 취소권을 할 수 있지 그 책임 재산 그러니까 애초에 재산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을한테 갚아줄 게 많은데 굳이 이것 갖고 이거 팔아도 어차피 갚아줄 게 많고 이거 증여해도 갚아줄 게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채권을 취소권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피해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갚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2번 당초 책임재산 가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애초에 당초에 그러면은 책임재산 가치니까 책임재산 이건데 이제 또 뭐 책임 재산이 그냥 재산이랑 비슷한 말이죠? 아니 책임재산이 네. 그니까 이것밖에 갚을 게 없다는 거야. 아. 그게 책임재산이 이 집밖에 없는데 이걸로만 갚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돼. 이게 유일한 재산이라는 거야. 그래. 이거를 막 증여하거나 이거 아니면 갚을 수 없는 그게 책임재산인 거야. 그 책임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게 이게 뭐 돈으로도 할 수도 없고 이게 쓸모도 없고 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야. 약간 자, 그거- 오늘 조금 어려운 거야. 들어가. 네. 짝대기 하나. 좀 어려운 거야. 자신감은 좋았지만 짝대기 하나. 지연이 네? 아직 책임재산이 뭔지 모르니까 짝대기 하나. 안 돼. 1시간 동안 내가 강의했는데 아직도 책임재산이 뭔지 모르면 같이 죽었네요. 그거에 만족하는 거야? 만족해야지. 15개 되면 어떻게 되지? 떡볶이 아니요. 사러 가는 거 알지? 아니요 10개면 아이스크림이고 10개면 아이스크림이야. 없어지고 다시 15개 모으면 떡볶이고 이런 식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 그래. 자, 가자. 네 선생님 저는 없죠. 너희들은 그냥 앉아서 아직 먹기만 하면 되지. 없었잖아. 너희들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 자, 너도 이제부터 하자. 아델리나도 있어. 자, 갑이 있는데 네. 잘 봐. 이 갑이 있는데, 네.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얼마냐? 4억이야, 4억. 네. 예를 들어 4억이야. 네. 근데 갑한테 채권자가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 온유가 있고 지연이가 있어. 근데 온유는 갑한테 얼마를 받을 게 있어? 5억을 받을 게 있어. 네. 지연이는 2억을 받을 게 있어. 네. 예를 들어. 네. 그럼 온유가 먼저 채권자 1번 채권자야. 온유의 등기부에 보면 1번 예를 들어 갑인데 2번 저당권 온유 네. 5억 3번 저당권 지연 2억 이렇게 돼 있겠지? 네. 온유가 먼저란 말이야. 네. 이거 보고 있나? 네. 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돈을 받아? 이 갑한테? 지금 온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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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받죠. 받지. 네. 얼마 받아? 5억 받지. 네. 그럼 지금 얼마 있어? 4억 있지. 4억 네. 그럼 이 4억에 온유 주고 나면 갑한테 돈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네. 없어? 네. 없죠. 없지? 네. 자, 책임재산이니까요. 없지? 네. 없지? 네. 자, 그래서 이 갑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을한테 증여를 했어. 네. 증여를 했어. 네. 그럼 온유는 을한테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먼저 있고 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얘한테 주는 순간 내가 4억을 못 받잖아, 맞지? 네. 네. 그리고 채권 취소할 수 있어. 자, 그럼 지연이는 을한테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나? 이 못해요. 말이야. 왜 못해?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아? 책임 재산이 네. 4억밖에 없어서. 아니면 처음에 온유형 했는데 4억밖에 없으니까 온유형한테 4억을 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재산이 지연이는 4억밖에 없어서 못 받아요. 처음부터 당초 처음부터 빌려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준 거야. 네. 야. 갑이 갚을 돈도 없는데 지금 4억이 있어. 그래 있기는 있어. 그렇지 이 돈은 다 누구한테 갈 돈? 온유한테 갈 돈이라는 말이야. 지연이는 갑이 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못 받아. 맞지? 네. 가지고 있어도 못 받아. 다 온유한테 갈 거니까. 그럼 이게 당초 책임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거야. 이행불능이요. 그리고 이해불능이지. 당초 이 땅은 있어. 갑한테 땅은 있지만 이 땅이 지연이 입장에서는 이게 책임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돌아올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떤 결과를 해도 어. 채권자 취소를 해도 이거는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걸 뭐라고? 당초 뭐라고? 다행이가 아니라. 책임 재산 가치가 없다. 이 네. 말이 그 말이야. 당초 이건 땅은 있지만 당초 처음부터 책임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사회 행위가 아니다. 네. 이 말이야. 이제 이해했나? 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온유야. 네. 어? 네. 책임 재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지연아. 한마디로 책임 재산이 재산하고 같은 건가요? 같아? 틀려? 틀려요. 확실하게 틀려? 네. 이제 확실히 알겠어? 네. 확실히 알아야 돼. 네. 응? 자, 채무자는 사회 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무자력이어야 한다. 무자력. 무자력이 뭐냐면 갑이 채무자였지. 네. 갑한테 4억이 있었지. 네. 4억이 있는데 이걸 온유한테 5억을 갚아야 돼. 네. 어? 네. 요거를 파는 순간 못 갚지. 네. 정의하는 순간 못 갚지. 네. 네. 정의하는 순간 못 갚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정여되는 순간 어떻게 돼?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지. 네. 정여를 했어. 을한테 정여를 했어. 갑이 을한테 정여를 했어. 네. 채권자 취소를 했어. 채권 취소 소송을 했어. 소송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채권자 취소 소송을 했는데 네. 2월 1일 날 갑이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사서 10억을 당첨됐어. 우와. 오. 10억을 당첨. 2월 1일 날 로또 10억 당첨됐어. 자 이제 5억 갚을 수 있나 없나? 갚을 수 있어요. 있죠. 갚을 수 있게 됐지 갑자기. 네. 갑자기 갚을 수 있게 됐잖아. 네. 네. 돈이 생겼잖아. 이제 갚을 수 있잖아. 네. 네. 그럼 어떻게 돼? 채권자 취소는 네. 없어지는 거야 이거. 네. 오. 왜?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무자력이 된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갑은 돈이 없어야 갚을 돈이 없어야 채권자 취소 소송은 유효하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무자력이 무자력이라는 건 돈이 갚을 돈이 없다. 자력이 없다. 갚을 힘이 없다. 갚을 힘이 없어야지. 중간에 갚을 힘이 생기면 채권자 취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갚을 수 있으니까. 네. 다음. 그냥 딱 그 말 그대로 무자력이네. 다음. 자, 주의사항. 첫 번째, 채무자의 법률 행위만 취소의 목적이 된다. 네. 물상 보증인이나 수익자, 전득자의 처분, 양도, 저당권 설정 행위는 당연한. 취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네. 음. 당연한 좀. 채권자는 지금 채무자가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을 네. 취소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네. 채무자가 뭔가를 한 것을 취소해야 되는 애초에 거지. 피보정 권리니까. 물상 보증인 수익자, 물상 보증인 알지? 네.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 제공해 준 사람, 자기 집을. 통정허위 표시 법률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109조. 통정허위 표시 뭐 두 사람이 짜고 속인 거야. 배임행위요. 갑하고 을이 짜고 온유를 짜고 야 너 요거 나 요거 매매하는 걸로 해서 너 가등기 해. 그럼 가등기 5억 받아야 되는데 가등기 해버렸어. 네. 그럼 본등기 하는 순간 못 받잖아. 네. 얘들이 짜고 했다. 사회행위. 요것도 사회행위라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전득자한테는 영향이 없어가지고요. 전득자에게 만약에 갔으면 그건 못 돌려받지 않나요? 요게 예를 들어 109조의 의거는 병한테 했어. 네. 요걸 매매를 했어. 네. 요게 사회행위잖아. 예를 들어 사회행위잖아. 네. 사회행위잖아. 그럼 요 자체가 뭐야? 배임. 무효야, 무효. 아, 네. 요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인 거야. 근데 이게 사회 무효면 재산자는
이게 무효면 이게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누가 얘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지. 얘는 관계 없는 거지. 아, 얘는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이 사람은 얘하고 소송해야 되는 거지. 얘하고 하는 건 아니지. 네. 자, 구조. 자 어디 했나? 지금 세 번째 시해야 시. 돼요. 네. 수개의 재산 처분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네. 수개의 재산 처분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마다 사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네. 이 사정이 보통 뭐예요? 자, 이해가 되나? 일단 말이 이해가 되나? 이게 수개의 행위가 네.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이 국어가 굉장히 어렵지? 어렵게 썼지? 이해가 되나? 네. 네. 되나? 네. 이번엔 지원이가 설명. 된다 이거지? 된다고 했지? 네. 이번엔 지원이가. 좋아, 지현이가 해봐. 네. 또 잠깐만. 분명히 된다고 했어. 아이스크림을 해? 빨리. 먹자. 그래, 아이스크림 빨리 해서 아이스크림도 채워서 먹고 하자. 와 아이스크림 한 번만 하면 안 돼. 제발 제발. 야, 저주 안 이건 하지. 좀 그건 에바고. 아. 이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5개를 팔았는데 5개 이제 집을 재산 처분해서 보통 5개 팔았으면 그냥 5개 처분했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동저당. 응? 뭐라고? 나 가만 있어봐. 네. 좀 이해하게 아델리나가 이해하게 설명해줘. 지금 아델리나한테 설명해봐. 아들리나한테요? 뭘요? 아델리나한테 설명해야지. 예안이가 아델리나가 이해를 해야지. 너 혼자 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쟤들 이해시켜야지. 쟤들한테 이해시키는 거면 잘 못하겠는데. 저 그럼 오니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데까지 5개 집인데 보통 그 집이 누구 건데?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냐고? 채무자 거냐고? 채권자 거냐고? 채무자 거예요. 근데 네, 채무자 거고 저거 그러면 채무자 이렇게. 쌤 저 안 보여. 지원 약간 옆으로 가서 보이게 팔만 했어. 그래. 근데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이게 막 5개를 판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묶어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 뭐 집 막 빚 빨리 갚아야 된다거나 그런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판 곳마다 사회성 여부 이게 손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를 그걸 판단해야 돼.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판단을 안 해도 된다. 그래 그건 그래 있는 거. 그걸 좀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도록 좀 하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그건 그래 있는 거잖아. 네가 설명 안 해도 안 읽어줘도 다 알잖아. 우리 지금 읽을 수 있잖아. 그걸 쉽게 설명해 달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야 아는 거지. 네. 저 한번 해볼래요. 자, 지연이 이렇게 채웠고, 자 온유 도전. 네. 자 온유 도전. 지우고. 오늘 오늘 또 그런 거 맞습니다. 기회나 함부로 오는 막 오는 거 아니야. 딱 잘해야지. 정신 차리고 하니까 할 수 있고. 일단 공동 저당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세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 이거 10억을 빌렸는데 수개의 재산 공동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 뭐 땅 뭐 5억 집 3억 뭐 빌라가 제일 싸네요. 아무튼 2억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저당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10억을 빌렸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딱 10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를 딱 팔았는데 뭐 정혈했다. 네, 증여를 딱 뭐 운유한테 증여를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하나하나를 다 사회행위로 특별한 사정으로 봐가지고 사회행위 그 책정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것도 있는데 뭐 이거 10억짜리 10억 그렇고 한 뭐 3억짜리를 그냥 이 사람한테 온유한테 증여한다 이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지금 공동 저당된 건 이건데 이거는 여기 띄어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안 봐도 된다 이거 아닌가요? 온유가 조금 비슷하게 했는데 잘 봐. 이렇게 4개가 예를 들어 4개가 저당을 잡았어. 4개를 저당을 잡았어. 네. 네. 근데
이 4개 전체를 뭐 정렬을 한다든지 하면 4개 전체를 예를 들어 5년한테 정렬을 했어. 아, 네. 그럼 4개를 하나로 보는 거지. 네. 네. 어? 네. 그러면 그게 뭐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야. 아, 네. 특별한 사정으로 하나로 보는 거야, 이게. 처분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그거야. 요 4개를 정의해버리면, 하나를 했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요 3억을 정의했어. 그럼 요거 사회행위야? 3억짜리 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각각 하는 거야. 요건 아직 10억 남았네? 그럼 요건 사회행위가 아니야. 자, 그리고 5억을 또 정의를 했어. 자, 요거는 사행이. 사회행위 되는 거야.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맞지? 네. 그러니까 각각 사회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체를 하나로 묶어 정의를 했다. 그럼 전체를 판단해서 다 정의. 네. 그럼 이게 사회행위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네. 그 말이지. 네. 선생님 근데 음. 이 3억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뭐 매매하거나 뭐 해도 되죠. 그래, 되지. 그거는. 자, D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네. 자, E. 사회행위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네. 설령 재산 처분 행위가 정지 조건부인 경우도 된다고 했지. 네. 조건부 무조건 된다. 네. 근데 정지 조건부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는 그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처분 행위 당시 조건이 성취되고 한 달 뒤에 예를 들어 정여가 이루어든지 하면 그 한 달 뒤가 기준이야. 하여튼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행위. 자, 다음 F. 채무자 자력이 회복됐어. 채무자가 자력이 회복됐다는 건 뭐야? 채무자 자력이 10억을 갚으면 갚을 돈이 생겼다는 네. 거지. 책임 재산에서 좀 더 늘어나. 책임 재산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지. 회복 시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되고 이제 말 알겠지? 네. 네. 사정 변경 사실은 소송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네. 그럼 예를 들어 그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소송 상대방이 누구야? 그럼 상대는 피고요. 피고가 누구야? 갑이 뭐 수익자. 그래. 수익자. 네. 수익자가 얘기하는 거지. 야, 제발 채무자 지금 이제 돈 많이 늘었잖아. 이제 나 건드리지 마.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증명해서. 그러면 채무자 돈 늘었네? 그럼 채권자 취소권 취소.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지. 네. 그걸 누가? 수익자. 피고가 그래. 피고야, 피고가 증명해야 된다고.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시. 잘 봐라 이거. 네.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네. 채권자를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지. 네. 내가 가진 땅값이 돈 줄 것보다 더 많으니까. 네, 맞죠. 네. 그렇지? 근데 자력이 많아요. 연대 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사회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응? 네. 연대 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도 지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많기 때문에 아까 물상보증인 지금, 해당 안 된다고. 지금 갚을 게 많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아직. 내가 네. 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해당 채무액이 채무가 부동산을 초과해버렸어. 부동산 가액을. 네. 그러면 우선 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 채권자 취소권으로 인정된다. 네. 이거 어렵다. 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이해했어? 네. 어려운데 진짜 이해했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응? 근데 응? 네. 이걸 이해했다고 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오늘한테 좀 시키지 못했다. 지금 보질 못해가지고 저는 지금 1도 못 보고 있어요. 그 옆에 아들이랑 같이 보라니까. 그래서 근데 노트를. 지금 저 이해한 것 같아요. 아델리나가 그 글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못 써가지고 그래 잘 들어 그냥. 그냥 듣기만 저 이해했습니다. 예. 자, 해당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네. 자, 뭐 최고 네. 이 말이야. 갑이 을한테 얼마? 5억을 빌렸어. 네. 5억을 빌렸는데 이 땅은 얼마? 3억이야. 그럼 3억만 취소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것을 병한테 증여를 했어. 그러면 원래 을은 갑한테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5억 받을 수 있어요. 5억 받을 수 있는데 네. 3억밖에 못 받는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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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 3억이라도 받고 보자 약간.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했지 지금. 네. 채무액이 5억이 부동산 가액 3억을 초과했지. 네. 이렇게 초과하면 우선 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
채권자 취소권으로 인정된다. 우선 변제액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갑이 을이 아닌 누구 예를 들어 K라는 사람한테 1억을 줘야 돼. 네. 그러면 을이 받을 수 있는 건 또 이제 3억이 아니라 3억 빼기 1억이지. 네. 그럼 2억밖에 못 받는 거잖아 원래. 네. 5억이지만 그럼 우선 변제액을 뺀 나머지 2억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네. 대해서 2억을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알았지? 내가 3억이라고 3억 다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자기하고 관계없는 우선 변제를 빼고 그렇게 한다. 아 그냥 그 K가 나머지를 그걸 하는 거네요. 우리 잘못이네. K는 1억을 받는 거고 아, K는 K는 1억에 이거 K는 뭐 예를 들어 1억을 받을 수 있으면 1억에 대해서 하겠지. 우리 잘못. K가 먼저 그거 있을 이 때. 사람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아. 받는 사람이다. 받는 등기가 사람이 먼저 돼 있네요. 있으면요. 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뭐- 바보네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자, 변제는 통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회 행위 아니다. 자, 네. 변제라는 게 그쵸 뭐냐면 변제는 뭐 갚는 거. 변제라는 게 뭐냐면 대신 내가 갚아주는 거. 5억을 갚을 게 있는데 5억을 갚을 아, 게 네. 있는데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았어. 변제를 했어. 네. 변제하면 좋은 거잖아. 이게 좋은 거죠. 맞지? 네. 사회 행위가 아니야. 변제는. 당연한 건데. 음. 자, 또 아, 저 이거 뭔지 알 것 이미 같아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 변제로 제공 시 사회 행위. 이미 지금 채무 초과 상태지. 네. 채무 초과 지금 그보다 가진 게 적지. 네. 이 상태에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정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안 되죠. 그것도 사회 행위인 거야. 그럼 네. 이 사람이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 담보를 주면 안 되겠다. 이것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 네.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은 실제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 네. 부동산 가격 초과 시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은 하산해도 된다. 정말 오늘 진짜요? 하산해도 된다. 네? 이건 진짜요? 내가 설명 안 했는데도 네가 알았다. 그럼 10개 다 빼준다. 우와. 지연이도 마찬가지. 10개 빼준다. 네. 설명할 수 있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근데 1분 시간. 뭐 예안이가 할 수 있다. 그럼 뭐 예안이는 플러스 10개지 뭐. 이거 아이 말이죠. 플러스 이렇게 제- 안 좋은 거 몇 아니에요? 번이에요? 제가 못 봐가지고요. 제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네. 네. 실제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 부동산 가격 초과 시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네. 부동산의 아, 양도가 저 이해했어요. 사회행위에 네.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한번 여기. 3번이 아니라 제2야 이거. J. 아, 제이건.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네. 책임재산은 실제 피담보 채권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되고 네. 이해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초과되면 그것이 그 책임재산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책임재산은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은 지원이 먼저 하는 걸로. 건저당이 설정된 아, 이거 앞에 부분 이해하겠는데 뒤에 거 살짝.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책임재산이 되고 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네. 책임재산은 없어지고 아, 저 이해했어요. 저도 부동산의 양도가 사회행위. 자, 한번 해봐. 누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지연이 할 수 있다고? 너가 할래, 내가 할래. 오빠 먼저 해. 가위바위보 하자. 이런. 네. 3회판 아니면. 아니 장판이 뭐 서sep판이야. 아 이거.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자, 러시안 룰렛. 자 이쪽으로 가. 힘들고. 등 보이게 하고, 자, 잘 보이게 하고. 네. 여기에 머리가.
사회행위? 갑이 있고 아하. 여기에 을이 있고 이게 유일한 지금 책임 재산이고 얘가 을이 지금 뭐 넉넉하게 10억으로 하고 10억을 빌려준 상태에서 지금 일단 1번 먼저 할게요. 이게 10억짜리 집인데 지금 책임재산 을이 이거를 빌려주고 이걸 보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일한 재산이에요, 갑에. 근데 그 책임재산에 이게 유일한 이게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재산인데 여기에 근저당권 뭐 이 사람이 또 이 책임재산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다른 은행에다가 무슨 뭐 제2은행에다가 뭐 채권 최고액을 뭐 얼마로 하든지 아무튼 채권 최고액이 확정적으로 이제 확정 일자가 확정 기한 돼가지고 뭐 얼마를 했어? 7억으로 한다고 7억으로 확정 했어? 기한 돼가지고 채권 최고액이 7억이 됐고 그 7억이 됐을 때 책임재산에 그랬을 경우에 그 이 7억을 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에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의 7억을 뺀 나머지 3억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까처럼 실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부동산에 그러니까 약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10억이 됐을 경우에는 근저당권 지금 10억이 여기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못 갚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해서 상속을 해가지고 아니면 증여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이 사람이 이걸 받고 근저당권을 이 사람이 어차피 갚던지 해야 되잖아요. 넘어가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10억 여기 못 받고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가지고 10억을 못 받으니까 지금 이거 양도해도 어차피 10억 못 받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얘가 먼저 했으면은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 근저당권이 자, 먼저 오케이, 설정된 오케이. 상태예요. 자, 그래 맞아. 들어가. 오늘 합격이야. 이 정도면 뭐 한 90%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합격. 온유 10개 요거 다 지우고. 와. 자, 자 뭐냐 하면 잘 했는데 자 갑이 있어. 을이 있고 병이 있어. 갑이 요 4억짜리 땅이야. 네. 근데 을한테 예를 들어 뭐 3억을 빌렸어. 네. 4억짜리 땅에 3억을 빌릴 수 있지. 네. 4억짜리 네. 땅에 3억을 빌렸어. 네. 근데 돈 빌리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에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이 얼마? 4억이 있는 거예요. 4억이. 네. 아 그러면 4억 빼기 4억 해버리면 얼마나 나와? 빵이잖아 빵. 네. 그러면 어른 처음부터 이거 여기에서 3억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받을 수도 없는데 돈 빌려준 거지. 네. 어른 처음부터 받을 수도 없는데 돈 빌려줬기 때문에 갑이 그것을 병한테 매매를 하든 정여를 하든 어른은 원래부터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처음부터 이것은 못 받는 을이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빵이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저 이해했어. 을이 받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돈은 갑이 바로 건저당으로 다 넘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을은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매매해도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 초과시 책임재산 없. 피담보 채권을 뺀 나머지 부분. 피담보 채권을 뺀 나머지 4억에서 요 건저당 4억에서 피담보 채권 4억이요. 요 예를 들어 3억. 뭐 3억. 예를 들어 피담보 채권에 실제 피담보 채권에 요게 그러니까 이거 요 그러면 1억이지. 1억인데 1억이 요 빌린 돈 네. 3억보다 많으면 아무튼 네. 없는 거야 이거. 받을 게 없다는 거야. 네. 예, 아 그러면은 논리는 알겠지? 네. 자, 요거 2개 풀면 더 확실해져. 자, 이제부터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요건 뭐 내가 진도도 안 나왔는데 그냥 치는 거야? 아니 한번 읽어봐. 네.
뭐 원체 뭐 똑똑하니까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하지? 네? 응? 네? 지연이 한번 도전해볼래? 네? 어? 이렇게 한번 도전해볼까? 여기 1번이요? 이거 자. 값 재보자.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내가 할게. 잘 봐라. 이거 봐. 수학 문제 같아. 여기 봐. 자, X 토지 Y 토지 아닌가요? 값이 있는데, 응? 네. 네. 그래. 값에 X 토지가 있고, 값에 Y 토지가 있어. 네. 값한테는 X 토지와 Y 토지가 있는데, 이 X 토지가 6억, 4억이요. Y 토지가 4억이야. 가치가 6억 4억이야. 네. 자, 근데 값의 채권자가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 B가 있고 A가 있어. 네. 두 사람 다 채권자야. 네. 근데 B가 받을 게 얼마냐 하면 5억이야. 네. A가 받을 게 뭐 없는데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인데 예를 들어 뭐 3억이라고 하자. 네. B가 5억을 받아야 되고 A가 3억을 받아야 돼. 네. 자, 그러면 이게 뭐 공동 담보돼 있지? 네. 공동저당. 지금 어. B한테 어. 공동도전. 자, 이 채권자들한테 공동저당이 됐어. 아, 예를 들어 네. 채권자가 2명이야. 네. 공동저당이 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예를 들어 을한테 Y 토지를 정의했어. Y 토지를 정의를 했어. 네. 자, 이것은 A한테 사회행위가 될까? A한테 사회행위가 될까? 이 말이야. 사회행위가 될까? 문제가 그 말이야. 자, 토지가 두 개 있는데 여기서 값이 Y를 을한테 정의를 했어. 네. 그러면 Y를 정의할 수 있고 X도 정의할 수 있지. 네. 근데 Y를 정의했어. Y를 정의하면 이 Y 정의한 것이 A한테 사회행위가 될까? 사회행위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취소. 네. A는 첫 번째 취소를 할 수 있지. 네. 사회행위가 안 되면 못하지. 자,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야. 돼요. 왜냐면은 공동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 네. 요건 너희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거야. 네. 공동 저당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 지금 B가 받아야 될 게 얼마야? 5억이지. 네. 그럼 이 5억은 여기에서 이것을 안분 분배라고. 안분 분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5억을 받아야 되지. 네. 5억을 받으면 요거 6억 대 4억이면 3대 2지. 네. 3대 2를 5억으로 나누면 3억 2억이지. 네. 여기에서 3억을 빼고 여기에서 2억을 빼서 B한테 주는 거야. 네. 공동 저장이니까. 공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억을 빼고 여기에서 2억을 빼고 그 비율만큼 빼서 B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그렇죠. 5억을 가져가지? 네. 그럼 5억을 가져간단 말이야. 네. 근데 A는 원래 어떻게 됐어? X에서 6억, Y에서 4억을 저당 잡았지. 네. A도 네. 저당 잡았는데 Y가 어떻게 됐어? 원래 4억 받을 게 얼마로 줄어들었어? 지금 2억으로 2억으로 줄어들었지. 네. 잘 봐. 원래 4억이란 돈이 있었는데 얘가 정리하는 바람에 네. A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받을 건 요 6억밖에 네, 3억이죠, 사실상. 6억에서 3억 있는 요거밖에 얘는 못 받는단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예를 들어 A가 뭐 5억이나 6억 정도 받을 게 있어. 네. 그러면 요거 3억 가지고 부족하잖아. 안 되잖아. 네. 더 받아야 되는데 Y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 Y에서 남은 2억을 네. 최소한 가져와야 되잖아. 네. 2억 가져와야 되지. 네. 지금 2억을 못 받는 거지. 네. 네. 그럼 이 X 토지가 정의한 거, Y 토지 정의한 거는 A한테 사회행위 아니야? 사행이죠. 사회행위가 되는 거야. 사회행위. 왜냐면 그래서. 채권자한테 해가 어. 되니까. 그래. 근데 선생님 그 공동 분배가 아니어도 사회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봐. 이제 여기가 공동 저당이야. 공동 저당 아닌 경우는 아니죠. 자, 지금 이제 공동 저당했어. 공동 저당했을 때는 내가 A가 여기 Y한테 2억 더 받을 수 있는데 Y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되지. 아니네. 네. 사회행위 되지. 자, 이번에는 물상 보증이야. 자, 갑한테 X 토지 4억이 있고, 갑한테 4억이 있고, 갑의 물상 보증이 을한테 뭐가 있냐면 Y 토지 6억이 있어. 네. 자, 요것을 공동 저당했어. 네. 네. 똑같이 공동 저당인데 이거는 누구 거? 채무자 소유 거지. 네. 둘 다 채무자 소유. 요거는 한 명은 채무자,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 물상 보증인 거지. 네. 자, 요걸 해서 이제 B한테 똑같이 5억. 뭐 A한테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해. 네. 요렇게 이제 1순위, 2순위지.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지. 네. 자, 요렇게 됐어. 자, 요럴 때
요럴 때 그러니까 갑이 이제 X 토지를 뭐 을한테 정의를 했어. 네. 자, L을 때 정의했으면 그러면 요 때는 A한테 사회행위일까? 사회행위일까? 이 말이야. 두 번째 문제가 그 말이야. 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공동 저당이지만 B가 받을 게 5억이지. B가 받을 게 지금 5억이지. 이 B 채권자가 여기 보고 있나? 네, 보고 있어요. B 채권자가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5억에서 원래는 갑의 토지였다면 안분분배해서 3대2 해서 이렇게 나눴지. 네. 근데 여기에서는 B가 받을 게 5억이었으면 여기에서 5억 중에 채무자권을 먼저 받고 네. 4억을 먼저 받고 나머지 1억을 Y에서 1억을 받는 거야. 그래서 5억을 받는 거야. 네. 그리고 남는 거 A가 어떻게 Y에서 이제 5억을 여기서 받을 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B하고 좀 다르지. 네. 네. 첫 번째 채무자권을 1순위가 채무자권을 다 가져오고 남는 거를 Y에서 일부 가지고 온단 말이야. 네, 그 공동 Y에서 일부를 가져온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 A는 네. 잘 봐. 이 A는 이 4억에서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4억에서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 네. 네. 근데 자기가 빌려줬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A는 네. 아까 여기서 봐. 여기서는 A가 네. X에 받을 것도 있고 B가 X에 받을 거 Y에 받을 것도 있었고 남잖아 둘 다. 네. 그래서 A는 X에서도 받을 수 있고 Y에서도 또 받을 수 있었지. 네. 자 여기에서는 A는 X에 받을 게 있어 없어? X에 없어요. 받을 게 왜 없어? 왜냐면은 여기서 B에다가 4억을 다 4억을 여기에 다 줬기 때문에 네. 다 주고 네. 남는 거 이제 Y에서 6억에서 또 1억 주고 남는 5억에서 A가 받지. 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어디에서 받아? Y에서 받지. 받아요. 네. X에서는 받을 게 없어. 네. 만일에 갑이 Y를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를 정의를 했다. 네. 예를 들어 네. Y 토지 정의하지도 못하지. 물상 보증이니까 네. 정의하지도 못하지. 네. 이거는 하지도 못하고. 자 X 토지 자기 거를 정의를 했어. 정의를 했는데 네. 이게 B한테 다 가기 때문에 A는 어차피 누구한테 받아야 돼? Y요. Y 물상 보증인거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갑이 X 토지를 정의를 하든 뭘 하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어떤 걸 해도 A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네. 사회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네. 자, 이 차이야. 둘 다 채무자 거면 하나를 팔면 사회행위가 되지만 네. 하나만 채무자 거면 이게 우선순위 있는 사람한테 가고 나한테 돌아올 게 없으면 그거는 사회행위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만약에 어? B한테 상의가 있는지 권하면 B는 상의가 있죠. 뭐? B한테 상의가 있는지 상해? 사회 아니야 사회? 상의래 어. 사회가 있는지 사회 행인지 말하면은 B한테 상의가 사회 행위죠. B한테는 사회행위 될 수 있지. 네. B한테는 근데 Y 정의했다. 그러면 B가 1억 못 받게 됐잖아. 그럼 네. B한테는 사회행위가 되지. 맞지? 네. B한테는 사회행위가 돼. 사회가 돼. B한테는 사회행위가 돼. 알았지? B한테는 4억을 이렇게 넘겨보고 B는 못 받잖아. 네. 아니지. B는 그래도 사회행위 아니야. 왜? B는 Y에서 받으면 되니까. 네. B는- 1억이라도 B는 X 넘겨줘도 B는 Y에 받으면 되니까 B는 사회행위 아니에요. 이때도. 1이구나. 이때도 여기서 받으면 되니까. 물상 보증인 친구 잘못이라고 하는 거. 친구 잘못만 물상 거지. 보증인 알았지? 털어가면 돼. 이때도 사회행위야. B한테 해도 사회행위는 아니다. 너 친구 차이. 자, 이게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공동 저당 사항에서 모두 다 채무자 거면 사회행위, 당연히 사회행위야. 네. 모두 다 채무자 거면. 근데 하나가 물상 보증이고 하나가 채무자 거다. 그럼 사회행위가 아니다. 네. 요렇게 딱 일단 암기하고 네. 네. 그거 네. 이해하면 돼. 알았지?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당연하죠. 자, 다음. 좀더 잘 할래요. 나간다. 판례. 수개의 부동산의 공동 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 채권액은 안 분한 금액. 네. 맞지? 네. 피담 안 분한 금액 수개의 부동산이 다 누구 거야? 공동 저당. 채무자 거. 네. 채무자 거 공동 저당권 설정. 이 채무자 빠지만 채무자 소유야. 그럼 피담보 채권은 안 분한 금액. 여기서 정여가 되면 사회행위다. 맞지? 네. 정여되면 사회행위.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아무튼 이거는 사회행위 아니다.
딱 문제를 딱 보고 둘 다 채무자 거다. 그럼 뭐 사회행위. 둘 중에 하나는 물상보증의 거다. 사회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딱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이해를 했잖아. 네. 그다음 딱 암기를 해야 돼. 문제 딱 넣으면 언제 읽어? 이거 하는 순간 너희들은 땡이야. 네. 둘 다 채무자 거야? 그럼 사회행위. 하나는 물상보증의 거야? 그럼 사회행위가 아닌 거야. 자, 다음. 재밌네. 가압류의 사정은 채권자 평등 원칙상 그 부동산 전부의 사회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회행위 후 변제, 해방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해도 법원은 원상회복으로 원물 반환을 명하지 가액배상을 명하지 않는다. 네. 또 설명해야 되나? 한번 읽어봐. 읽고 이해해봐.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네. 우리가 채권자 취소를 하면 첫 번째 뭘 하지?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지. 네. 소송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 원상 회복 청구. 회복 청구를 한다고 했지. 네. 원상 회복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네. 원상 회복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원상 회복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그래 원상 회복 해줘 할 수도 있고 네. 원상 회복은 뭐야? 예를 들어 다시 정의했다가 정의 취소되면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판사가 원상 회복을 해줄 수도 있고 원상 회복이 아니라 가액 배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가액 배상 원상 회복 대신 하는 대신 돈으로 줘. 팔아서요, 자기가? 돈으로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판사가 가액 배상하는 순간 이건 경매하겠지. 네. 그럼 뭐가 되는 경매하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 필요한 그 사회행위 한 게 3억이다. 그럼 3억을 주겠지. 네. 그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원래 원칙은 원상 회복해 주는 게 원칙이야. 네. 근데 판사가 가액 배상도 할 수 있어. 가액 배상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갑이 있는데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지금 갑에게 뭐가 있다고 하냐면 K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어요. 여기서 가압류. 갑의 집 땅을 가압류를 한 거야. 가압류. 네. 가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가압류를 했으면 이 가압류가 을의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사회행위잖아. 네. 네. 내가 지금 받아와야 되는데 압류가 돼버렸어. 네. 네. 그러면 갑이 이 가압류를 예를 들어 갑이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돼? 이 사람도 다른 채권자겠지? 네. 네. 그러면 갑이 이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돼서 돈을 주면 풀리겠지? 네. 돈 빌린 돈 주면 가압류가 해제되지? 네.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가 부동산 전부의 사회행위가 되고 부동산 전부의 사회행위가 되지 네. 해당되고 따라서 사회행위 후에 변제 갑이 변제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해방 공탁이 나중에 공탁에 배울 거야. 돈을 법정에 예를 들어 갚을 게 1억인데 1억을 법정에 딱 맡겨 놓으면 이게 가압류가 없어져. 알았지? 가압류를 해제하면 법원은 원상 회복으로 원물 반환을 명하지 가액 배상을 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갑은 요 땅에 대해서 을한테 다시 원상 회복,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거지. 가압류 해제했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 돈으로 갚는 것을 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가액 배상을 명해서는 안 된다. 원상 회복이 원칙이다 이 말이야. 아무튼 가압류에도 원상 회복이 원칙이다. 가압류가 해제됐다고 해도 원상 회복이 원칙이다. 알았지? 네. 그 말이야. 가압류가 해제돼도 요거 이제 공탁하고 조금 헷갈리지만 그런 것들 배워야 되지만 하여튼 기본은 원상 회복이다. 알았지? 자 1번 유일한 부동산이어야 된다. 자기의 유일한 재산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다. 네.
내가 이거 저 돈 받으려면 저 재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 땅을 팔아버리면 그거는 사회행위라는 거야. 네, 알았지? 사회행위. 그때 사회행위는 추정한다. 파는 순간 저 사람이 진짜 사회행위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아니. 아니야. 파는 순간 저 사람 사회행위가 있다라고 추정한다고. 그렇지? 네. 물적담보.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물상보증인이 되면 자기도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걸 네. 다른 사람한테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는 거야. 네. 그럼 이것도 책임재산 감수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이것도 사회행위라고. 앞에서 얘기했지? 지금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돈 갚아야 되는데 그걸 남한테 보증을 써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요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 666조. 성경에 666 나오지. 네. 성경에 666은 나쁜 거지. 네. 성경에 666은 나쁜 건데, 민법에서 666은 굉장히 좋은 거야. 성경이 666은 굉장히 나쁜 건데 민법에서 666은 굉장히 좋다. 왜 좋냐? 자, 이제부터 잘 봐라. 네. 사탄은 진짜. 자, 갑이 있고 네. 갑에 X 토지가 있어. 갑한테 X 토지가 있어. 갑한테 X 토지 여기 보고 A한테 대여금 채권이 있고 A한테 대여금 채권 뭐 얼마야? 예를 들어 뭐 10억 빌렸어. 네. 채권을 가지고 있어. 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네. 을한테 요 땅에다가 네. 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공사 계약을 한 거야. 공사 계약. 네. 공사 계약을 이제 땅에서 내가 돈도 빌렸지만 또 을한테 공사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지으려고 했어. 네. 공사 계약을 했어. 예를 들어 뭐 공사 계약 100억 뭐 10억의 공사 계약을 했어. 10억의 공사 계약을 했어. 지어 주세요. 공사 계약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공사 계약을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갑이 돈이 있어 없어? 없지. 네. 그러니까 요 땅을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거야. 누구한테? 을한테. 공사해 주세요. 대신 땅을 담보로 제공할게요 하고 담보를 제공해 줬어. 을한테. 네. 그러면 공사 잘못되면 을은 어떻게 돼? 이 땅 가져오면 되지. 네. 근데 이 땅은 이미 A한테 어떻게 됐어? 대여금 채권으로서 A한테는 요게 뭐야? 책임재산이지. 네. 책임재산이지. 네. 그러니까 갑은 A한테 요거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X 토지를 담보 제공해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사회예요. 사회행위지. 네. 사회행위지. 근데 잘 봐. 요거는 공사 계약으로 담보 제공해준 요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다. 왜요? 사회행위가 아니다. 자, 그게 특별한 거야. 666조. 정지 조건. 자, 그게 특별한 거야. 네. 자, 그래서 심지어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라는 게 네. 공사 집 짓고 하는 공사이지.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네. 이 공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공사해주고 돼. 돈을 받아야 되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호해줘야 된다는 게 법의 테두리야. 법의 원칙. 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온통 전국 팔도에 그냥 건물 그냥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거 막 사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666조는 그래서 공사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것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그래서 심지어 을이 또 네. 병이란 사람한테 네.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해서 내가 10억 받을 거 있는 거 병한테 예를 들어 9억을 받고 10억짜리를 양도했어. 필요한가 봐요. 9억짜리를 뭐 을도 돈이 필요하니까 양도할 수 있겠지. 급하게 네.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이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지. 뭐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네. 공사 대금 채권 얼마 가지고 있어? 10억 가지고 있지. 10억 받을 거 가지고 있잖아. 네. 이 10억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이것도 갑한테는 A한테는 전혀 사회행위가 안 된다 이것은. 근데 어차피 사행이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A한테 10억을 빌려가지고 공사 계약 10억 준 다음에 공사 해달라고 하고 그걸 다시 A한테 주면은 되지 자. 않나요? A가 여기에 10억을 줬어. 근데 갑이 네. 이 10억 가지고 여기 줬으면 담보할 필요도 없지. 네. 돈 줬는데 왜 담보를 해? 네. 받은 거는 다 얌얌 사먹고 네. 이제 요 토지 가지고 또 담보 줬단 말이야. 그리고 공사 계약을 했어. 그럼 을은 이제 이 X 토지를 담보로 10억을 받아야 돼. 네.
근데 그 X 토지를 담보로 또 요 10억을 병한테 양도를 해도 요것은 사회행위가 아니고 원래는 사회행위였잖아 지금 이거는. 네. 근데 666조로 공사 대금 채권은 사회행위가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선생님 대개는 원래 10억 빌려서 그렇게 짓고 하지. 원래는 그렇게 하지. 그게 맞지. 네. 근데 그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666조 꺼내들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야 그럼 이 사람만 억울하잖아. 맞지? 네. 이 사람하고 소송 이제 또 긴 소송전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돈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공사한다고 집 짓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 건물이고 뭐고 막 다 막 저당권 잡고 뭐 막 해야 되겠지. 가만히 있다가는 아예 못 짓게 하든지. 저거 양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한 거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갑은 X 대금의 기존 채권 A에게 사회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심지어 을이 병에게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해도 저당권 설정 청구가까지 공사 대금 채권이 양도됐지. 네. 공사 대금 채권이 양도되면 공사 대금 채권과 뭐 저당권 설정 채권까지 양도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등기에 저당권 할 수 있는 것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돈 받을 수 있는 채권과 등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받는다는 거야. 네. 함께 양도되어 병은 갑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도 병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을 했어. 네. 설정할 수 있지. 네. 설정해도 A에게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 네. 원래는 저당권 설정하면 A한테 네. 사회행위가 되지. 네. 그렇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저당권 설정해도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그래서 할래. 지금 666조 관련해서 소멸시효는 3년이다. 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야. 3년 내에 하면 되는 거야.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내에 공사해야 된다는 거죠. 3년 내에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 이거지. 네. 청구 안 하면 없어지는 거지. 소멸시효니까. 그래서 666조는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취지. 누가? 수급인이. 수급인이. 공사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받아. 일단은 돈 빌려준 네. 대여금 채권자보다. 네. 대여금 채권자보다 공사해준 이 사람을 더 보호해준다. 더 보호해주는 게 666조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공사금 대여 채권 막 이런 게 채권 있으면은 추심해야겠네. 그 자, 사람을 더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한다. 공사한 사람을 보호한다. 원래는 예를 들어 을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이건 사회행위지. 네. 보호 안 하지. 네. 보호 안 한단 말이야. 바로 채권자 취소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사 대금으로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뭐 저당을 잡고 또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것 사람을 더 보호해줘. 이 사람이 먼저 받아 먼저. 저 땅 팔아가지고. 어디까지 했나? 저희 팔레예요. 사탈인데 천살인이 있네. 606선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회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양도 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네. 공사대금 채권과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같이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 설정 청구 행위 역시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건거네. 네. 어리나 병이나 누구든지 이 저당권을 설정해도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혼 재산 분할 사안. 자 요거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이거야. 자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읽어볼게. 기다려봐. 이거 요거는 이해될 것 같은데 이해되려나? 요거 어렵나? 지연이 시켰다면 또 늘어날라나? 떡볶이 이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이 요거 시켰다 늘어날라나? 네. 네. 먹어야지. 자, 봐라. 여기까지. 이혼을 하지. 네. 이혼을 하면 네.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 재산이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분할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걸 뭐라고 그래? 예살 분할 이혼. 소송이요. 재산 분할 청구 청구 소송이요. 소송해야 되겠지? 아니면 협의해가지고 협의 조서. 그렇지. 협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재산 분할 예를 들어 온유가 이혼을 했어. 그런데 온유 와이프가 돈이 막 더 많이 벌었어. 어쨌든 나 좀 가져가려고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청구한단 말이야. 이 청구 소송하는 것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를 했어. 어. 청구할 것을 포기했어. 네. 내가 분할 청구할 것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어. 이것은 사회 행위가 아니다. 그쵸. 사회 행위가 아니다. 이득이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잘 봐. 아. 자, 온유가 일단 짝대기 하나 꺼야 되겠다. 온유가 네. 지연이한테 네. 3억을 빌렸어. 온유가 네. 지연이한테 3억을 빌려서 갚아야 돼. 네. 그럼 지연이가 채권이 있지? 네. 근데 온유가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 네. 그럼 이혼을 해서 어떻게 돼요? 5억을 받을 수 있어. 5억을. 재산을 분할하면 원래 지금 10억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받으면 5억이 생겨. 네. 5억이 생기는데 온유가 재산 분할을 하면 5억이 생기는데 내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려. 아예. 그러면 5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받지. 네. 그러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못 받는 이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없는 거야. 맞지? 네. 없기 때문에 온유는 돈이 있어 없어? 제로야. 없지? 네. 제로기 때문에 지연이한테 이것은 사회행위가 아니다. 아닌데 네. 그런데 온유가 청구 소송은 포기하지 않았어. 응? 네. 청구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하고 온유하고 얼마씩 해야 돼? 5억 해야 되지. 네. 5억 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온유가 어떻게 했냐? 와이프가 9억하고 온유가 나 1억만 줘. 이렇게 양보했어. 양보. 네. 엄청나게 양보했지? 네. 이거는 사회행위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네.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사회행위가 아니지만 네.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해버렸어. 과도하게. 왜? 빚 안 갚으려고. 그리고 양보한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 1억을 받아와서 1억만 갚고 2억은 안 갚아. 그리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나중에 나 급할 때 1억만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요거는 사회행위란 말이야. 권리가 있는데 양보하는 건 사회행위.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거는 사회행위가 아니다. 대행행위. 선생님 만약에 아내가 알았어 하고 인정을 해도 그거는 어쨌든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거는 사회행위 아니야. 자기의 방법이네요. 그게 참 이것도 좀 내가 봐서는 어폐가 있어. 권리 포기하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조금 받으면 되잖아. 똑같잖아. 근데 아무튼 권리를 포기하는 건 사회행위가 아니고 권리가 있는데 양보하는 건 사회행위다. 알았지? 네. 또 상속도 마찬가지야. 상속도 온유가 아버지한테 상속을 10억 받을 게 있는데 형제가 희락이하고 사랑이 있잖아. 네. 그러면 셋 중에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야. 네. 100억이라서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온유가 상속 포기. 상속을 아예 포기하면 네. 상속을 포기하고 희락이와 사랑이가 50억 갖는다. 이거는 사회행위가 아니야. 네. 근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은 받았는데 다 상속 받기로 하고 나는 뭐 안 받을게. 나는 10억만 받을게. 너희들끼리 가져. 이거는 사회행위인 거야. 네. 알았지? 똑같은 거야. 이해했나? 네. 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행위가 아니고 권리가 있는데 양보하는 것은 사회행위다. 알았지? 네. 그게 지금 여기 판례 상속 재산 분할까지 이혼 재산 분할 요 핵심이야. 오케이? 네. 다음 장. 어디까지요? 다음 장까지 계속 그 얘기야. 지금 이 얘기. 그리고 유정 포기도 하여튼 포기는 사회행위 아니야? 사회행위가 아니야. 알았지? 네. 유정, 상속, 이혼, 재산 분할, 포기는 사회행위가 아닌데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거 권리가 있는데 과도하게 양보했다. 그건 사회행위인 거야. 자, 가등기 원인 법률 행위와 본등기 원인 법률 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와 본등기가 다를 수가 있나? 없지. 네. 가등기를 왜 해?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잖아. 네. 그런데 명백히 달라. 네. 그럼 그건 사회행위가 아니지만 네. 그게 다를 그럴 리는 없지. 네. 그래서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회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언제? 가등기 때 이미 사회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야. 언제? 가등기 때. 이 사람 가등기 할 때부터 이미 사회행위 하려고 가등기 한 거지. 이미 하려고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가등기 했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 행위를 언제 한 거? 가등기 할 때 이 사람은 사회행위 한 걸 보고 그때부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명의신탁이죠. 잠깐 쉬자. 네. 판타임 쉬자. 네. 또.